더 스노우5 오늘도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드디어 연준의 FOMC 금리 발표가 있었죠. 우리의 예상 그대로 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연속 동결됐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내린 이후로 올해 들어 1월에 이어 다시 한번 동결을 선택한 겁니다. 다만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3.4%로 유지하면서 시장에서는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인 변수의 경제 영향이 불확실하다라는 표현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위원 11명의 찬성과 1명의 반대로 통과가 됐고요. 반대 의견을 낸 위원은 스티븐 마이런 이사로 0.25%포인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금리 발표가 자체로 난 그 직후에는요, 시장이 나쁘지가 않았는데 문제는 30분 뒤였죠. 이 파월 의장의 금리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이 된 이후로 시장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요, 어쩌면 인플레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매파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매파적 신호를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는 낙폭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면서 에너지 가격이 물가 전반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특히 관세와 유가 충격이 물가 둔화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물가 진전이 없다면 추가 금리 인하도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매파적인 메시지죠. 향후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일부 제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설명했고요. 중동 전쟁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경제적인 파급을 판단하기 이르다면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법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의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준은 올해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반면 실업률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후퇴했는데요. 결국 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정책 불확실성까지 맞물리면서 증시에 더한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FOMC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좋았었냐? 아닙니다. 시장은 원래 오늘 출발 시점부터 하락 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 유가가 또다시 이 상승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밤사이 국제유가가 WTI 기준 배럴당 98달러 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뉴욕 증시에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이란의 국영TV와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이란 최대의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 일부와 이와 연결된 석유 산업시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폭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해당 가스전은 이란과 카타르가 공유하는 초대형 에너지 거점으로 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즉각적인 보복을 경고했는데요. 그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적들의 주요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하겠다고 강력하게 선언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주변 걸프 국가의 에너지 시설들을 합법적인 타격 목표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시설 명단까지 전격 공개하면서 국제유가에 대한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오늘 시장이 하락 출발한 또 다른 이유, 바로 이 도매물가죠. PPI가 생각보다도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아직 이란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나왔다는 겁니다.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2월 PPI는 전월 대비 0.7%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0.3%를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전년 대비로도 3.4% 오르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PI 역시 전년 대비 3.9%, 거의 4% 가까이 상승하면서 물가 압력이 전방위에 걸쳐 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특히 이번 상승분의 절반 이상은 여행과 숙박 등 여전히 서비스 가격이 차지했고요. 식품 가격은 2021년 이후 최대 폭으로, 중간재 가격은 2023년 8월 이후 가장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지표가 중동 전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의 결과라는 사실인데요. 미국 경제 내부에서 이미 물가 상승 압력이 누적되어 있었음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최근에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세가 더해질 경우엔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국채 시장도 즉각 반응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4.2%를 돌파했습니다. 시장이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인플레이션 장기화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나마 우리 증시에 보탬이 될 만한 소식이 한 가지가 전해지긴 했는데요. 어제 장마감 직후에 7조 원이 넘는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발표하고 또 내년 하반기부터 테슬라 칩을 양산하겠다고 발표했던 삼성전자, 더 큰 소식을 밤사이에 발표했습니다. 바로 AMD와 초대형 AI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이어 또 다른 반도체 거물인 AMD와 손을 잡고 AI 시장 선점에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리사소 AMD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AI 메모리인 HBM4를 비롯한 반도체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협약의 핵심은 AMD의 차세대 AI 칩 MI455X에 삼성의 최첨단 메모리 HBM4를 본격적으로 탑재한다는 점입니다. 삼성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이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AMD라는 확실한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삼성은 서버용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이 6세대 에픽 프로세서에 딱 맞는 고성능 메모리 DDR5도 함께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회사는 이 고성능 서버용 메모리와 함께 삼성이 AMD의 설계를 받아 대신 칩을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위탁 생산 협력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관련 호재는 한 가지가 있었지만요. 여전히 강력한 이 유가 상승 압력, 거기에다가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까지 더해져서 오늘 우리 증시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머스노우 5 살펴봤습니다.